말씀 일단 다 하셨나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ODA를 어떻게 보는가, 국민이 어떻게 보는가, 세계인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오늘 주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현이나 단어나 이 구성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일정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ODA 논의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ODA와 관련됐던 문제, 그리고 이제 ODA 몇십 년 축적된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 국가가 성장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면서 체계적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있으셨고, 그것을 제게 맡기셨고 총실 중심으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의미는 크게 보면 체계화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투명화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논의를 쭉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식과 철학의 문제를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인식과 철학과 일종의 브랜드를 정리해야 되겠다. 국익과 전략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노골적 실리주의로 이것이 잘못 좀 이렇게 다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품격 있는 종합적 국익으로 이것을 포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ODA의 원리인 수원국 중심주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국익의 전략적 관점을 지혜롭게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령 정치학에서, 국제정치학에서 제도주의와 현실주의 이런 얘기도 있지만, ODA와 관련해서 일종의 포용적 상생주의, 도덕적 비례주의, 도덕적 상생주의, 적절한 이데올로기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과거에 햇볕 정책을 놓고서도 북한에서는 싫어했고, 우리가 한류를 수출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령 아까 말씀드리면서 파트너 ODA, 가령 무슨 북유럽의 경우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종합적으로 상생이라는 관점을 넣으면은 그것은 국익과 지원과 상생과 미래가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퓨처 파트너 ODA, 투마로우 파트너 ODA 또는 파트너 ODA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조금 열려있는 문제입니다. 코이카가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이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인데, 아까 외교에서 그 얘기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 브랜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미국의 피스코 평화봉사단이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K 피스코, 근데 그건 외국과 같으니까 K 파트너스, K 웨이브, 그리고 조금 재미를 부려본다면 한국은 BTS가 유명하니까 파트너스를 줄여서 K PTS, 이렇게 조금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도 좀 가져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기왕하는 것을. 사실 코이카 그룹 누가 알아듣겠어요. 코이카가 있지만 브랜드를 만드는 무슨 삼성의 갤럭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AI하고 문화와 관련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잘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AI와 문화로 한편은 가야 되고, 가는데 생길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의 AI와 관련된 판단은 AI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최근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민주주의를 AI 시대의 민주주의까지로 확산하고 그것을 선도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실제 국제사회의 AI 윤리, AI 규준과 관련된 부분을 한국이 상당 정도 선도하게 되는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AI 에틱스에 관한 문제이고 AI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여서 그 부분을 AI 테크놀로지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자칫 제국적, 과거의 제국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교류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AI 문화와 함께 아까 교육 문제를 강조해 주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방식의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됐는데요.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입안하고,
그러니까 입안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라고 보는 게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저는 외교도 ODA도 국민이 합니다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ODA 문제 이 안을 수립하는 것에서도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요. AI와 문화를 프로젝트를 정리할 때 저는 과학기술 문화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논의할 때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해가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과거에 보시면 개도국에 진출할 때 대기업들이 한 10년쯤 축구국만 주다가 진출하잖아요. 이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조금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다고 보고, 결정에 있어서 국민 수기와 공개, 평가에 있어서도 국민과 수원국, 계량 방식에 있어서도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적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중간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환은 했지만 저희도 결국은 평가될 것이다 라고 좀 냉정하게 보면서 준비를 해가는 게 좋겠고요. 규모와 관련해서는 전 이렇게 봅니다. 13위 수주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연한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처럼 12와 14위를 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유연해 보이지만 눈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 목표와 순위 목표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까 통상본부장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보는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요구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ODA 쉐어는 다른 선진국들이 줄면서 우리가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량도 조금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설득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면서 그 ODA의 여러 가지 액션이 실제 우리 국익에도 도움된다라고 판단된다면 전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5년 후에 예를 들어 10위권 내지는 하나라도 순위를 높인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규모를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간다. 뭐 이렇게 정도 목표는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가고, 여기서 정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다자 대 양자가, 양자 대 다자가 지금 80대 20인데 이게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점점점 우리가 국제사회의 선도국가로 되면서 다자 기업 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제가 보니까 개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와서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다자 양자의 비율을 그대로 갈 거냐, 단 1, 2%라도 조정해 갈 거냐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고,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 과제로 남겨놔야 하고, 그리고 그런 순위 규모 목표에 있어서 국가 비전을 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논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이 앞으로 좀 창조적 아이템들을 발굴해 가야 되는데, 이거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하나 제기해 봅니다. 가령 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치과가 세계 최고거든요. 온라인이. 유럽에서 앞에서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한국이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게 치과로 더 빨리 진단해서 유럽에서 집 앞에서 있는 치과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더 빨리 보내줍니다. 치과 진단과 기공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면 사실 전 세계의 치안을 한국이 케어한다. 이런 담대한 목표를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 바이오에도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나머지 기술적 문제 중에 이제 조달 문제 등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린 이유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선 오늘 쭉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정리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1호부터 3호까지 안건을 오늘 우리가 쭉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듣고 나서 원안대로 접수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4호 원안대로 접수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전반을 우리의 공감대가 있다면 그 공감대가 있는 선에서 특히나 인식과 워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와 세계가 볼 것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약간의 구성과 표현의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리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살리고,
이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일부는 전략적인 논의 과제로 또 남겨놓고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참여와 뭐 이런 프로세스를 잘 넣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는 대략 그런 전제를 포함해서 반영한다. 라고 하면 요 안건을 정리한 후에 각종 문건이나 저희들이 뭐 각 부서가 팜플렛을 만들어 갈 때에도 좀 효율적인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 오늘의 안건은 1호부터 3호까지 안건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전체를 잘 반영해서 종무조정실에서 수정하되 그 수정에 대해서는 재개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결한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